오늘 현장 특파원 리포트는 미국 실리콘밸리로 가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황정수 특파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CES 관련한 이야기들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CES 2022에서 국내외 많은 기업들이 주목을 받았는데 특히 주목을 받은 현대차의 자율주행 로봇과 그리고 SK 푸드트럭 등 국내에서는 상용화하거나 판매하기가 어렵다고 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2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열린 CES에서 혁신적인 제품이 많이 나왔는데요. 관심을 끈 기술 중에 대다수는 한국에서 불법입니다. 낡은 규제와 수십 년 전 제정된 법 규정 때문인데요. 일례로 미국 라스베이거스 컨벤션 센터에 마련된 SK 푸드트럭은 지난 5일부터 7일 열린 CES 2022에서 가장 인기 있는 부스 중 하나였습니다. 부스의 메뉴 가운데 하나인 대체 유단백질로 만든 아이스크림은 그런데 국내에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콩고기를 제외한 대체 단백질로 제조한 음식은 식품으로 분류되지 않아서 판매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체 식품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미국 헬스케어 기업 덤테크는 피부에 붙이면 흑색종 등의 발병 가능성을 알려주는 유전자 검사 패치로 CES 혁신상을 받았는데요. 덤테크가 선보인 피부 진단 기술도 한국에선 서비스가 불가능합니다. 이 회사는 피부 세포를 채취할 수 있는 패치를 소비자한테 공급하고 피부에 붙이고 떼어낸 이 패치를 우편으로 받아서 3일 뒤 유전자 검사 결과를 통보를 하는데요. 병원에서 혈액을 직접 채취하지 않고도 집에서 간편하게 흑색종 발병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국내 기업은 사실 이 같은 절차를 할 수가 없습니다. 소비자에게 직접 제공할 수 있는 유전자 검사 항목은 질병과 무관한 비만, 식습관, 운동에 의한 체중 감량 효과 등 건강, 운동 관련 항목에 한정되었는데요. 국내 소비자 대상 직접 유전자 검사 기업들이 한국 대신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질병 유전자 검사 서비스를 먼저 시작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 이번 시기에서 가장 주목받은 변신물 중 하나죠. 현대자동차의 자율주행 로봇도 국내에선 상용화가 어렵습니다. 도로교통법 등에 따르면 자율주행 로봇은 차로 분류돼서 인도와 횡단보도를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해 특례를 인정받을 수 있지만 로봇이 다닐 때마다 옆에 사람이 꼭 붙어 있어야 합니다. 한컴그룹이 선보인 벌 모양 드론 등도 활용 범위를 넓히려면 고도 제한 등 수많은 규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문제는 낡은 규제가 혁신을 가로막는 일이 한국에서 반복될수록 혁신가들이 한국을 떠나거나 새로운 시도를 포기한다는 것 때문인데요. 다른 나라에서는 저만치 앞서갈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과거 원격 진료를 금지한 국내 법제도 때문에 한국에서 서비스를 내놓지 못한 경험이 있는 한 벤처기업 대표는요. 다른 나라는 자동차를 타고 달리는데 우리는 마치 마차를 타고 있는 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낡은 규제 때문에 혁신 기업들의 성장이 방해가 되고 있다. 좀 참고를 해보면서 개선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캘리포니아주의 명문 대학이죠. UCLA 산하연구소가 실리콘밸리와 LA 지역의 향후 경제 전망을 내놨다고 하던데 여기에 대해서도 짚어주시죠. 네, 올 상반기까지는 아무래도 어려움을 겪다가 하반기부터 회복이 예상된다는 전망인데요. 경제분석 전문기관 UCLA 앤더슨 폴캐스트에 따르면 오미크론을 필두로 진행 중인 현재 코로나19의 겨울철 대유행은 캘리포니아의 경제 성장과 회복을 다소 저하시키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노동시장에서는 2022년 상반기까지 그 역풍이 예상되고요. 소비자들은 대면 활동과 여행을 줄이거나 회사 복귀 시기를 늦추면서 특정 분야의 경제활동 역시 축소, 약화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하지만 이 같은 성장 둔화세는 2022년 하반기부터는 서서히 다시 속도를 회복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관광 분야에서 캘리포니아를 찾는 국제 관광객의 규모 역시 상대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면서 관광객을 상대하는 서비스업 분야에서의 일자리 증가세가 더딜 것으로 관측이 됩니다. 캘리포니아주 실업률의 경우 올해 4분기 7%를 기록할 올해 4분기 7%를 기록할 전망인데요. 내년엔 연평균 5.6%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캘리포니아주의 물가 또한 지속적으로 오르면서 인플레이션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중인데요. 인플레이션 트렌드를 보여주는 캘리포니아 소비자 물가지수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요. 최근 가파르게 상승 중인 물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캘리포니아주의 인플레이션은 과거 수준을 웃돌 것으로 예상되는데 다만 미국 전체 수준보다는 다소 낮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문가들은 캘리포니아의 전년 대비 물가 상승률을 2021년 4%, 2022년 4.1%, 그리고 2023년 2.9%로 예상을 했습니다. 나날이 치솟는 주택 가격과 함께 캘리포니아주 주택시장 역시 상승세를 이어갈 전망인데요. 지난 2개년간 캘리포니아주의 주택 가격 중간값은 80만 달러로 약 34% 상승했습니다. 역대 최고 기록인데요. 미국 주택 가격 변동 추이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수죠. S&P 케이스 실러 홈 프라이스 인덱스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내 주요 지역 집값이 고공행진 중이고요. 역시 지난 2년간 동일 주택 판매 가격이 샌디에이고시에서는 35%, LA와 샌프란시스코에서는 각각 26% 상승했습니다. 참고로 1990년부터 최근까지 인덱스에 따르면 2020년부터 가격 상승폭이 가장 커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IT 기업이 많은 샌프란시스코와 산호세시 등을 중심으로 한 캘리포니아 북부 실리콘밸리도 코로나19의 겨울철 유행과 팬데믹에 따른 고용시장 불안으로 2022년 상반기까지는 다소 느린 경제 및 일자리 회복세가 예상이 됩니다. 실리콘밸리 지역의 개인 실질 소득은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는 매우 크게 성장을 했지만 올해는 정부의 각종 경기 부양책이 중단되는 동시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로 실리콘밸리 지역의 개인 실질 소득 인상률은 약 1.7%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2023년부터는 다시 긍정적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황정수 특파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